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김호중 가수 김호중 씨의 한번 사주를 정밀 분석하면서 어, 왜 최근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김호중 씨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김호중 가수가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중 신민년 정유월 을사일 갑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이제 역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신살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격군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생극자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극자는 적천수가 기본이 되고, 격국론은 자평진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살론, 여러분들 신살론은요 듣기 따라서 그럴싸한데, 아주 그럴싸한데 정확도가 별로 없다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살론 가지고 사주 푼다면요, 제가 볼 때 한 3개월이면은 철학과는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진살이 어떻고, 탕화살이 어떻고, 도화살이 어떻고, 무슨 뭐 역마살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예를 들어서 묘와 신이 만나면 원진살이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를 딱 풀 때 그것만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신살론을 가지고 공부한 철학가는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들도 신살 가지고 만일에 한다면요, 한 3개월, 2달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더 역학 공부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살로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신살로는 사주 풀면은 정확도 떨어진다. 근데 듣기에는 그럴싸하다라는 거예요, 신살론이 듣기에는. 네, 제 경험에 하면 절대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격국론을 공부하게 되면요, 구체적인 운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주의 격이 어떻고, 그거 다 알겠는데, 운에 따라서 이게 격이 좋아도 운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적용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 동영상 쭉 보시면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격국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적천수책에 원래 저자는 유기고, 이 주 해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임철초라는 사람인데, 임철초가 자기의 회고록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내 사주가 합관유살격이라 해서 크게 부귀영화를 누릴 줄, 그리고 성공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 보니 다 쓸데없는 허황된 얘기였더라. 그래서 자기는 격국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항상 늘 생각하는 게,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신살에서도 정말로 정확도 높은 게 있다면 저는 오케이 채택을 하고, 격국에서도 야 정말 이건 맞다 하면 제가 채택을 하고, 저는 그런 어떤 혼합주의자입니다. 적존 생극자 플러스 신살 맞는 거 일부. 근데 이 격국으로 가서는 제가 조금만 의문이 가는 건 뭐냐면은, 어떤 형태에, 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왜 보냐?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사주에 문제가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동영상 보면
제가 격구대에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의 명략을 제가 화단 명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단 명략. 뭐 저의 의견에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건 다 각자의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말은 없고 다 자기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주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제 동영상은 나름대로 상당한 리스크를 감안한 동영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사람들, 현존하는 사람들의 사주만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올린 사주 동영상은요, 이게 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검증이. 그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저도 이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얼마인지 뭐 그건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으로 하는 그 사주 동영상은. 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상당히 의문을 갖는 또 사주 동영상이 있는데, 태어난 날에 그 일간을 안 쓰고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이래서 갑오일생을 가지고 정유를 푼다면은 어떠한 뭐 나름대로 근거를 내고 그렇게 바꾼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세월 수많은 책을 보고 또 원래 이 역학이라는 건 중국서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일본에서 그것이 많이 성행을 했고 봤지만 태어난 날을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는 제가 본 적은 없구나, 한 번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뭔가 하고 싶지만 어디까지나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만 저는 그 제 동영상 시청하신 분한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역학 공부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주를 봤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월지입니다. 월지, 여러분들.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월지가 유금이니까 가을에 태어난 을목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태어난 을목. 그러면요, 조우로는 화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화가. 물론 해자축인이라 해서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야말로 화가 완전 용신이 되는 거지만, 물론 신유술로 해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또 약간 좀 서늘하기 때문에 화가 용신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이게 더 크다 얘기예요. 해자축인.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에서 해자축인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홍기에 화가 막 천간에 막 세 개 이렇게 있지 않는 이상은 화가 용신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화가 용신이 된다. 화가 용신이 되는 사람들은요, 화는 빨강색을 나타내고, 그렇죠? 화는 대낮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낮, 햇빛이 짱짱할 때 얘기하는 거고요, 화는. 그리고 방향은 남쪽을 나타내는 겁니다, 화는. 그래서 용신이 약한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용신을 만들어야 돼요. 용신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운동을 하더라도 대낮에 하고 산보를 하더라도 햇빛을 즐기면서 산보를 해야 된다. 요새 왜 그 황토 걷기가 유행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토가 용신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효과 있겠지만은 토가 귀신인 사람한테는 황토 걷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재마라고 아시죠? 근세사에 있던 그 한의사가 한 게 뭐냐? 사상의학이에요. 사상의학. 무조건 여기 다 좋은 건 아니고 체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좋고 나쁜 게 다르다라는 걸 주장한 게 바로 사상의학인 거예요. 이재마에. 자, 그래서
유금에 태어난 을목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용신은 화가 되고요. 그리고 딱 사주를 봤는데, 이번에 업부법을 보니까 업부법. 을목이, 여기 보시면 물이 한 톨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다? 을목, 신약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을목 신약. 신명인데, 나무도 약간 간목 하나 딱 하나 있고, 물은 하얗기 때문에 을목 초신약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가. 그럼 용신은 뭐다? 업부법은 나무가 약하니까 물이 와서 나무를 키워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무 약하니까 나무를 더 떼야 돼요. 같이 더. 그래서 수목이 용신인 거예요. 수목이. 김우리 사주는. 그래서 용신은 수도 쓸 수 있고 목도 쓸 수 있고 화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용신도 여러분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강도의 순서가 있다. 스트렝스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신 찾아보고, 두 번째로 이 사주를 한번 제가 딱 일견해 볼 때, 그쵸? 여기 보시면 이 사유합금이 됩니다. 사유합금. 이렇게. 그리고 사신이 돼요. 사신. 사신, 이걸 합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화가 강하고 나무가 강해서 사신 합수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약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신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신형. 여러분들, 만일에 사주의 지지에 인사신이 있을 때는요, 그거를 사신합수, 인신충,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인사신, 삼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형이 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위에 천간에 신금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금. 그러니까 이 사주 뭐다? 편관. 그죠? 을목, 편관, 신약 사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있죠? 이준석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응? 을목이 편관이 너무 발달해서 신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병은 뭐냐면, 이 사주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의 병은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금. 그러면 이렇게 천간에 편관이 강하면서 사주의 병이 금일 때는요, 용신이 뭐가 되냐면, 저 금을 작살내는, 녹이는 바로 병정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식상제살 용신이라 합니다. 식상제살 용신. 자, 용신이 조용신이 있고 억부용신이 있고요. 그렇죠? 식상제살 용신 다 해당이 되지만 이 둘은 일반병이야. 일반병. 얘는 뭐다? 특수부대인 거예요. 특수부대. 그러면 일반 부대보다 특수부대가 더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김호중 씨가 취하는 가장 훌륭한 용신을 봐도 뭐다? 식상제살 용신이라는 거예요. 식상제살 용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서도 식상제살 용신은 특수부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특수하게,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딱 풀면서 볼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용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암에 걸렸을 때 일반 약보다는, 또 암 치료제 중에서도 찾아가는 표적항암제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용신 얘기했고요. 이 사주의 특징을 제가 얘기한다면은, 편관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쵸? 거짓말도 불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에 김호중 동영상 올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한번 이해하면 어떻게 했냐고 하고 올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라고 떠인 사람이 그래도 조금 돈을 벌고 성공을 좀 맛보려 하다가 다가온 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사실 조금 이렇게 동정이 많아요. 동정심이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좀 봐주자 한 번은 했는데, 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사신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게 뭐예요? 사신이 관제구설이거든. 음. 그리고 또 이살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인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수가. 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그 양심이라든가 선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인사주로 합니다. 무인사주. 물론 인수가 없어도 양심적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만 이 경우는 이 경우는요. 인수가 없으면서 선량한 마음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평관이나 이런 관제구설이든가 유금에 그쵸? 이것도 뭐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지지의 금은요, 신유가 있어요. 이렇게 신유가. 근데 을목이 마이너스 극이고, 유금이 많으니까 이것도 편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물게, 편관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편관, 정관이, 편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또 관사운잡으로 볼 수 있어요. 관사운잡으로. 그래서 김용희 씨 사주를 보면요, 늘 관제구설의 14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늘 관제구설의 14일 수밖에 없다. 아마 이 김호준 씨의 어릴 때부터 인생 자체가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봐요.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고 맨날 복잡하게 간 거야. 복잡하게. 왜? 관사론잡이라서. 어. 자, 여기서 이제 진로나 적성을 못 내면요. 용신을 편관을 제거하는 화를 용신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을목이 화가 용신이면 이게 표현이 아닙니까? 표현.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 험난한 사주의 그 운명을 벗어나려면요. 표현을 직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직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고생하다가 그래도 가수로선 성공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가수가 화를 이용한 식상제살 용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 식상이 약한 분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든가 아니면 디자인 연습을 한다든가 또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주의 흠결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호중 씨가 가수란 직업은 정말 잘 택한 직업이었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관제구설이 강한 사람들은 언론인을 한다든가 또는 의사를 한다든가 아니 변호사를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예능인 뭐 가수도 있잖아요. 그걸 해야지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구설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직업이.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업상대체라고 얘기해요. 업상대체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가수란 직업을 정말 잘 택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김호중 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늘 관제우설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요 사화하고 신이 뭘만 하면 역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마의 형이 들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제가 이 8글자 분석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은 사실은 늘 관제구설에 휘말리기 때문에 그 관제구설을 업상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편관이 너무 강하니까 식상제살 용신을 썼기 때문에 가수의 길은 잘 나간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사주 참 좋지 않은 사주예요. 시끄럽고 관제에다가 인수도 없고 막 정말 안 좋은 사주인데 그렇죠? 가수를 택해서 그래도 크게 번 거예요. 성공하고. 뭐 학벌도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학벌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주에서 딱 맞는 직업을 택했을 때 그래도 인생이 행복하고 무탈하다. 돈도 벌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특히 중학교 때, 이 사주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지 그나마 일생을 잘 살았냐를 여러분들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미신이라 생각하고, 제가 단언컨대 중고등학교에서 적성검사보다 제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8글자를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 김호중 씨가 가수를 안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껄핏하면 이 감옥 가는 거예요. 껄핏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늘이 도와서 가수를 했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 사주는 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각심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아주 조심조심 가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 자체는 정말 나쁜 거예요. 다만 이걸 어떻게 했다? 업상대처로 좋은 직업을 택해서,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해서 이 난국을 벗어난 겁니다. 자, 올해는 어떤 해냐면요. 자, 올해는요, 이게, 오대운이라서, 대운이 좋아요. 그쵸? 올해가, 대운이, 지금 34살이니까, 27, 29, 30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전기가 온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왜? 오화용신이 오면서 30에서 흘러가면서 30까지인데, 문제는 대운이, 여러분들, 대운이 오화로 아무리 좋아도 세운이 너무 나쁠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을 얘기할 때는 대운하고 세운을 보고 연운을 보고 그걸 다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대운 좋으니까 세운이 나쁘도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운은 이 사람 두 사람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세운은 실행을 얘기하는 거다.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제가 이 사주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만 늘 풀던 문재인이나 김종수 같은 이런 인간들, 뭐 이재명 이런 인간들에서는 뭐 깊이 있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어쩌다 푸는 그런 삶이 사줄 땐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라고 깊이 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동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그리고 비교를 하세요. 이 유튜브 하는 사주 유튜버들의 어떤 그 설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럼 거기서 그분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통파인 적천수의 생극자를 바탕으로 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가 얘기하고, 그리고 역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생극자를 푸는 건요, 처음엔 좀 어려워도 시간에 가면은 이거는 응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응용이, 생극자와는. 그리고 제가 신살도 해보고 격국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 생극자야말로 미래 맞추는데 더 효용이 크다라는 걸 제가 자식이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적천수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이 생각보다 적천수로 공부해서 나름대로 역학의 이 물리를 깨우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이건 가방끈이 정말 긴 사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신살 공부 적당히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딱 사주 푸는 사람들의 딱 푸는 내용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사주 돌아왔을 때, 자, 대우는 좋지만 워낙 구설이 강한 사주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주가 나쁜 거예요. 다시 한번, 사주가 나빠도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래서 대우는 뭐 좋지만 세운으로 넘어가죠. 세운으로. 세운이 어떻게 된다? 바로 갑진년인 겁니다. 갑진년. 그리고
사건이 터진 게 이제 기사월, 그쵸? 그 전에 무진월이었던 거예요, 무진월. 자, 이 갑진이 나타내는 바는요, 지금 이제 5월에 터졌지만, 이제 모든 사건과 경찰 조사, 검찰, 이런 뭐 재판, 이런 등등은 다 언제 일어난다? 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진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진이 되면요, 갑진의 진이 되면 이 진유합이 되는 거예요, 진유합금. 그러니까 유금이, 편관이, 그렇죠? 이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관제가 생길 수 있는 유금이 곱하기 2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관제가 터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진에서. 그리고 이제 내년은 을사년이에요, 여러분들. 을사년. 그렇죠? 을사년. 그럼 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사가 되면요, 이게 또 사유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계속 관제를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송사를 벌인다는 얘기죠. 민영사를. 내년에도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러면 지금 올해 34살, 내년 35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호 정미로 가는데, 이 병호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신금 편관을 병화가 감싸가지고 병신합 딱 만들어버리고, 오화가 다시 사오화국으로 신금과 유금을 녹여주기 때문에, 병호년은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 35, 36세죠? 다만, 여러분들, 37세로 가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 개수로 바뀝니다, 개수로. 개수가 되면요, 용신 정화를 얘가 없애버립니다, 개수가. 그럼 신금이 더 날리시고 더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흉폭해지는 거죠. 이 신금이 있으니까 이게 흉폭한 거거든. 근데 정화가 신금을 정신줄로 눌러서 그나마 조절하고 있다가 이 개수가 와서 정화를 깨니까 굉장히 불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7세부터. 그러면 세운으로 볼 때는 이 병원년 하나가 남았고, 그 다음엔 무지하게 흉악한 운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계사대운 자체가. 자, 계수 정계충, 사는 사유합금, 사신합, 사신. 그렇죠? 사신합수라 하지만 여기서 지금 사신이 있고 또 사신합수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신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죠. 저게 사신합수가 되려면 주변에 좀 이렇게 물이 좀 흘러줘야 돼, 물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물이 없고 하나도. 어쨌든 사신형으로 작용한다고 보면요, 이 30세부터 너무 나쁘다. 그러면 병원년 한 해가 딱 남아있어요, 이렇게 병원년. 자, 그러면 우리 가수 김호중 씨가 이 첩초산 중에 이 고난을 뚫고 다시 막 비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냐, 어떻게. 그렇죠? 조운은 이제 다 끝나가면서 갑진을사에서 관직을수가 터지고 이제 병 하나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인수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수를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 나쁜 사주에 이런 흉악한 운을 탁 그나마 잘 넘어가 주려면 인수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사주에 액땜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운하냐. 쉽게 말하면 제가 개운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운법을. 개운법. 모든 문제는 이 금이요. 그냥 쳐서 그래, 그냥. 근데 만일에 이 사이에 물이 있다면, 그렇죠? 물이 있다면, 금생수, 수생모. 금생수. 조금 더 이 고난이 완만해지겠죠. 그리고 가수한 직업은 정말 잘 택한 거기 때문에
화의 기능으로 금을 녹여버리니까 중요한 건 개운법보다 인수를 길러야 된다. 인공적으로. 인수라는 게 뭡니까? 바로 물의 물, 수. 인수를 기른다는 건 뭐냐면 어떤 돈과 관련된 일이 있거나 어떤 결정적 순간에 선량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사태도 제가 볼 때 술 처먹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사실 대리운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는 아예. 그건 실수했다 치고 차 운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선량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했더라면 그렇죠? 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실수로 술 먹고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게 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처음부터 고백했더라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그동안 김호중 씨가 재산 많이 모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거기서 최소한 몇 억 정도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왜냐하면 액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액땜은요 몸 줄래 돈 줄래야 그러니까 깜빵 갈래 돈 쓸래거든. 그리고 선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터졌을 때 진심은 제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뉘우치는 마음에서 돈 얼마를 몇 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기부하는 겁니다. 그냥 그 일 발생하자마자 바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도망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분명히 뉘우치면서 큰 돈을 가지고 기부를 했을 때는 글쎄 저는 비난 여론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인기맨들은 결국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했더라면은 자기가 더 큰 돈 벌 수 있는 콘서트를 아마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김호중에 대해서 약간 동정심이 좀 있거든. 응?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를 길러야 된다. 그러면 인수를 길러야 된다는 뭐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때 인수를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 그렇게 발생해서 된다. 고백하고 잘못했다 하고 뉘우친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부한다 큰 돈을 그럼 이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사 문제를 뭐 술 먹고 운전하면 그 부딪힌 차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 먹었다는 데서 해서 뭐 면허증 박탈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연예인이니까 그럼 이제 가수할 때 지장이 없는데 그거는 큰 돈 기부로 또 상쇄했으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무난하지 않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수가 없는 분들 인수로 어떻게 한다 인공적으로 만든다 착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지에 인신사 이렇게 인사시 인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관제구설이거든 이것도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선량한 마음으로 딱 임하면은 제가 볼 때 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인수를 인공적으로 기른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해요. 물론 물상으로 볼 때는요 물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지만 마음의 물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가 만일 불교인 분들이요 종교가 만일 불교다 또 기독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종교가 불교인 분들은 이 금을 녹여주는 어떤 그런 신의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가의 절을 찾아가서 왜 물가의 절하냐면 물이 바로 용신 아닙니까? 김훈 씨. 물가의 절에 가서
연등을 나는 거예요. 연등을. 아시겠습니까? 연등을 나는 거예요. 연등을. 물가의 절에 가서 연등을 난다. 이렇게. 그럼 왜 물가의 절에 가냐? 물가가 바로 용신이니까. 연등을 왜 달아? 금을 녹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은호 씨가. 늘.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애기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게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이게 초신양 아닙니까? 초신양인데 을목이 뿌리는 바로 미토인 거예요. 미토. 뿌리가. 미토 안에 인간이 사는데 정을기가 살아요. 이렇게 정을기. 그러니까 을목에 흙이 있고 을목이 있고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미토거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연지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다? 조상이 돌봐줄 수 있다. 조상이 돌봐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하고 꼭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제사는 화려한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면 된다. 자, 만일에 기독교를 믿는 분은요,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기도를. 천주교다 하면 촛불을 많이 켜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개운법은요, 물가에 산다. 물가에 산다. 물가에 사는데 어떻게 산다? 남쪽 나라 물가에 산다. 그리고 그 집의 방향은 남향이어야 되고, 김은호 씨가 자는 방의 창이 남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개운법은 뭐냐면, 김은호 씨가 일하는 사무실이나 방에 불빛을 환하게 해야 된다. 환하게. 왜? 화가 용신이니까. 그래야, 환하게 해야, 이게 사신의 사유에 얘네들이 힘을 잃어버리거든. 얘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구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관지 구설이.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고, 사주에 흉함이 있으면, 그거를 개운법을 통해서 대처를 하면은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심상이 중요하다. 그렇죠? 심상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심상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뭐다? 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인수를. 여기 30세 개가 오는데 얘가 인수인데요. 얘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 평관을 진짜 잡아주는 건 물이 아니고 정화거든. 얘를 때리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하셔야 돼. 47에는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임진대운세인데 진토 또 나쁘지 않습니까? 진토가. 임수가 되지 않습니까? 임이 정인을 합쳐서 정임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무로 바뀌어. 정임합목으로. 그래서 김호중 씨가 첩초산중이고 앞으로 사는 것도 애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정말 업상대처에서 가수를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번에 만일에 이렇게 했더라면요,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를. 사건을 키우고, 저 신금대로, 평관치살 작용대로 키우고, 또 이 관제우설대로 키웠기 때문에, 현재 형국에 이르렀다,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병원연이, 세운이 그나마 좋으니까, 이 병원연에서 한번 개운법을 잘 해야겠다. 지금부터 개운법 써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상당히 고액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몸 줄래, 돈 줄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사회에 기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사람들이 어떤 환호로 인해서 번 돈의 일부를 과감한 기부를 함으로써 여론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역학 강의 하는데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중에 이제 제 이제 수강생 중에서 아마 조만간에 한 5분이 개업을 할 것 같아요. 5분이. 여러분 이건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들한테 이 역학 공부를 좀 하셔서, 그래서 소일거리도 되고 적정한 돈을 버면 뭐 좋은 일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